이식 환우들이 이제 많이 앓는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이 고혈압, 심혈관계 합병증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높으면 또 콩팥도 안 좋아지시는데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지. 네, 보통 이제 심혈관계 쪽까지 가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또 고지혈증, 맞아요. 네, 이런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방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의 종류, 꼭 먹어야 될 지방과 안 먹어야 될 지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고, 근데 안 먹어야 될 것만 인식하셔서 먹어야 될 거를 놓치세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너무 이해가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리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인 경우에는 심혈관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체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메가3 식품들을 꼭 챙겨 드셔라. 아까 단백질 음식 드시듯이 저도 꼭 챙겨 드셔라. 어떤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오메가3 지방산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현대로 갈수록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 같은 경우가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마를 목초를 먹였었어요. 그러면 아마, 린넨. 그게 오메가3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오메가3를 먹으니까 이 소도 오메가3가 있었대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육으로 먹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역학조사를 장질환이 증가하는 거예요. 소에서. 아닌데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걸 봤더니 이제 그런 오메가 추적 조사를 했더니 그쪽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라는 그 원인으로 이제 소를 이렇게 비육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때 영양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이 소나 돼지가 이제는 그런 오메가3가 없어요. 그건 얘네들 좀 사실 좀 안 좋은 애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병약한 애들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따로 섭취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선을 먹어라. 라는 거죠. 생선. 그래서 오메가3 생선이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치, 삼치, 방어, 연어, 또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 아까 이면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꼭 드시는 게 좋죠. 오메가3의 요즘의 기능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자분들도 관심 되게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심지어 정신과에서도 해피팻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족해서 또 우울하다 이런 논문도 많고 등등 해서 오메가3를 좀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그건 동물성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PA, DHA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들기름. 그렇군요. 이건 정말 그거는 쉽게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깜빡했어요. 걔는 그냥 오메가3예요. 들기름, 들깨. 그래서 그거가 좋고요. 또 견과류에서는 호두밖에 없습니다. 견과류도 굉장히 많은데 호두에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게 병원에 있을 때 몰라도 사실 병원을 나와서 알게 된 거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아까 필수 지방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죠. 오메가3는 이제 너무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저 관심 많아요. 그거 완전 옛날에 오메가3는 그게 역할이 중요한데 오메가6는 많이 먹게 되면 얘가 이 비율이 깨지면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고 비율이 또 중요하네요. 그래서 워낙에 태어났을 때 1대1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지중해 식단 1대4. 지중해식 유명하죠. 그 지중해 식단 1대4. 그런데 우리나라 1이 오메가. 1이 오메가3. 이제 그 다음에가 오메가 뒤에 말씀하신 오메가6. 오메가6 지방산 다 일본 말하는 다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6예요. 그런가요?
심지어 참기름까지. 아, 참기름도 좋죠. 네, 오메가6가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바라기, 포도씨유 뭐 등등등이 다 이제 오메가6예요. 네. 이걸 많이 먹고 우리가 튀김 많이 먹고 이러면 다 안 좋죠. 오메가6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국가적으로 이미 캐나다나 일본은 1대4로 맞춰라. 제품 만들 때 이렇게 막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럼 좀 비율이 높게. 우리 조사해봤더니 1대 한 12까지 나가. 많이 차이 나네요. 네네. 어. 이렇게 왜냐면 오메가3가 많지 않으니까 챙겨 먹지 않으면 부족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9이라는 게 있죠. 올리브오일. 네. 올리브오일은 필수는 아니에요. 아, 올리브오일 많이 또 왜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제가 또 깨달았죠. 아, 예. 올리브오일은 오메가9인데요. 네, 얘는 샐러드에서 드레싱으로 써서 의미가 있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걔는 오메가3 편을 들어줘요. 근데 오메가3는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오메가9를 먹고 오메가6를 적게 먹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튀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샐러드에 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9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재자 역할. 저희가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도 또 문제고 또 식사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 그 방법도 또 역시 지방산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드세요. 좋다고 네. 순간부터 네, 좋다 그럼 막 드세요. 아, 예. 근데 이제 오메가3가 많은 네. 그런 생선들인 경우에 대부분 심해 생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포식자 생선이어서 먹이사슬 마지막에 그렇죠. 있겠죠. 수은 이제 해양오염이 심하니까 맞아요. 수은이 많아요. 아, 네. 최근에는. 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드셔서 또 제 말씀을 듣고 네. 매일매일 드셔가지고 수온이 높아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특히 이제 임산부도 안 네.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고 네.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냥 충족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그렇죠. 그래서 한 토막 정도, 네. 한 100g 아까 정도, 5cm 정도 네, 5cm 한 두 토막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그거 두 토막 일주일에 두세 번. 아, 예, 예. 그럼 충분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다 사다 놓으시고 네. 냉동고에 딱 놓으셨다가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이렇게 네. 한번 또 너무 기름에 많이 튀겨서 드시는 거 피하는 그거는 게 왜 기름에 튀기세요? 네. 그냥 네. 이제 구워서 드시거나 네. 그 자체의 기름으로 이제 아, 그쵸. 이게 자체가 기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생선은 너무 양념하는 건 안 좋습니다. 아, 예. 그냥 고자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짜지고 네,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드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꼭 양을 지키세요. 네. 양을 지키시고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네. 들기름이나 호두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근데 또 견과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견과를 또 아. 엄청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호두 이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그러니까 네. 호두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양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 네. 정도 드시면 이게 그래서 권장량이 하루에 2 내지 3g 정도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체력이 조그만 양만 있으면 되는데 그 양마저도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필수지만 적지만 꼭 드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꾸준하게, 되겠네요. 네. 꾸준하게 드시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방산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먹어야 될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지방산. 이제 우리가 흔히 포화지방산 네. 혹은 트랜스지방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먹으면 안 되나 이거를 그리고 어떤 식품에 그런 지방산이 많이 있으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포화지방산이 보면 어떤 거냐면 정의가 네. 이렇게 상온에서 네. 약간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뭐 버터라든지 그러네요. 몽글몽글한 네.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거가 우리 혈액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혈액 순환에 좀 그렇죠. 문제가 그런 것 생기는 때문에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잡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맛은 있는 게 또 가장 그게 또 네,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고기 양을 네. 드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먹으면 하는데 네. 안 먹으면 또 안 되죠. 제가 그럼요. 고기에는 철분이 단백질 많이 섭취는 들어있고,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좋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네. 먹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권장하는 거가 한 일주일에 300에서 한 500g
정도.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한 80g 이내를 먹어라라고. 이게 고기는? 네, 그렇죠? 세계를 그렇죠. 세계적으로 권장을 하고 네. 있어서 한 일주일에 보시면 80g 정도 한 3-4번. 고기가 아니라 이게 단백질이었죠? 그죠? 네, 300g. 소고기. 네, 소고기. 네, 소고기 300g, 예. 붉은 고기 300g에서 500g 네. 사이로 먹으라고 네. 이제 암협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꼭 신장 환자뿐만 아니라 네. 암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네. 붉은 고기는 300에서 500g 네. 사이로 먹어라 네. 라고 제시하고 있고 네. 한 번 먹을 때 85g 이상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네. 제안해 주고 있는데 그걸 지키시면 돼요. 그럼 한 반근, 그러니까 우리가 반인분,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그거를 생각하시면 하는 거를 되겠네요. 드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끼마다 그게 생선, 고기, 생선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산의 진미를 한꺼번에 다 모아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끼로 나누어서 네. 먹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이제 그렇게 고기에 마블링이 잘 돼 있어서 뭐 네. 툭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피하시는 게 예, 그렇죠. 좋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가끔 네. 내가 식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나를 칭찬해주기 위한 하나의 선물 수단으로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네. 외식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 네. 그런 고기는 좀 양을 정량을 해서 네.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겹살도 그렇고 네. 또 닭고기나 오리고기 껍질 네.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고, 피하는 게. 네, 예. 피해야 되고 네. 또 버터. 네. 버터는 그냥 우유 자체에 네. 포화지방산을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네요. 주의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유에 있는 그런 포화지방도 같이 있으니까 네. 이제 치즈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아, 그러네요. 네,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유를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심장 질환에 우유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유는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면 딱 좋아요. 아, 예. 근데 그걸 굳이 저지방으로 맛없는 걸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한 잔 정도 드신다는 전제로 그냥 맛있는 우유를 드시라. 음.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네, 말씀을 지킬 수 드려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근데 꼭 우유 먹으면 저지방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실 필요는 없고. 네, 지방이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전지 우유라도 그게 맛있어요. 네. 한 잔에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좀 제가 여유. 자유를 네. 허락하노라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예, 그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랜스 지방산의 유래를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네. 분수물자로 버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예. 양이 모자랐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버터를 만들어라. 네. 버터 같은 걸 만들어라. 네. 약간 고형화된 거로.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키고. 아, 응원하기 쉽게.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마가린이에요. 오. 그래서 한때는 네. 버터는 지방이 있어서 안 좋지만 이걸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서 오. 좋다 그래서 한참 식물성 마가린에서 아, 엄청나게 예. 팔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심장질환이 너무 늘어나서 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마가린이 고민이었다. 아, 이런 게 돼서 마가린이 요즘 많이 사라졌죠. 마트에 가서 잘 못 별로 봐요. 없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네.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맛있어요. 왜냐? 음식에는 뭐 이게 마가린 말고 또 다른데 뭐 많이 들어있는 거 좀 피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팝콘, 팝콘, 네. 도넛, 도넛, 네. 네, 그 바삭바삭하잖아요. 아, 예. 크리스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 효과예요. 아. 고체화처럼 되면서 바삭바삭해서 맛있는. 그래서 코스트코 가잖아요. 예. 트랜스 지방산 냄새가 온통 진동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막 먹고 싶게 만들고. 저는 무서워요. 거기 가면 그거 막 잔뜩 사오시는 분들을 보면 네, 예. 저분들 나중에 병원에 참 음, 국가 의료보험을 많이 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포화지방산, 네.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하셔라 네. 하는 거고 더 깜놀할 걸 알려드릴게요. 아, 뭔가요? 오늘은 여러 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여성들한테 가장 네. 이제 그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40대가 이상이 되면 네. 사실 탄수화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아, 예, 아시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예. 예. 에너지로밖에 안 쓰여요. 어. 보관이 안 돼요. 네. 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흡수가 돼서 네. 우리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네. 것들은 다시 지방으로 가잖아요. 아, 이게 탄수화물 먹는다고 탄수화물 만드는 게 또 아니죠? 아니죠. 아. 그게 바로 중성지방. 그렇군요. 네. 보관된 복부로 보관이 네. 되고 혈을 위해서 높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게 드셔야 돼요. 일단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는 네. 것이 네. 지방 성분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특히 40대 이후 네. 보통 우리가
기초 대사량도 많이 그렇죠. 감소되죠. 네네. 그 환우들도 대개는 40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들이 꼭 많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네. 40대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양이 적어지게. 아무래도 활동량도 젊은 네, 때보다는 줄어들죠. 근데 네. 옛날 방식대로 먹게 되면 맞아요. 그게 이제 생활이 바뀌면서 네, 드시는 네, 것도 바뀌어야. 그렇죠. 네. 근데다가 요즘에는 또 단짠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요. 또 네. 꼭 식사하시고 꼭 입가심한다고 또 케이크 드신 분들은 네. 저도 굉장히 사실 그 단거 반성- 먹읍시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예. 그리고 뭐 네. 먹기 머리 안 된다고 먹으셔요. 예. 이러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사실 저는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요즘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막 사우나 가서 막 땀 실컷 빼고는 또 막 네. 식혜 막 발칵발칵. 이렇게 음료로도 또 이렇게. 엄청 맛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과잉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음. 탄수화물 양을 좀 네.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탄수화물 줄이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그래서-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심혈관에는 꼭 먹어야 될 거, 아까 네. 오메가3, 네. 그렇죠? 그다음에 줄여야 될 거, 포화지방산, 트랜스페리스, 그다음에 카브, 그러니까 탄수화물. 네. 이거를 네. 아주 줄이셔야 돼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심혈관계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네네네. LDL 콜레스테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고지혈증과 관련된 약제를 이제 많이 드시는데 이 먹는 걸로도 이게 주의를 하면서 같이 병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저한테 의뢰하실 때도 이제 네. 약을 드시고도 잘 조절이 안 안 되시는 되시는 경우도 분들인 있죠.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 한번 저한테 좀 네. 만나보기 위해서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탄수화물 같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네. 많이 드시고 하나 더 빼고 네. 과일. 과일이요? 네. 과일이요. 네. 사과 3분의 1 쪽을 예상하시면 거기에 네. 당질이 12g 들어있어요. 정말요? 네. 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좀 더 달게 만들잖아요. 요즘에 진짜 품종 개량 해가지고 네. 굉장히 과일이 그래서 달아졌어요. 사실은 양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제가 그 소화 내전증 네. 환자들을 이제 케톤식을 하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정말로 과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극한으로.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놓는데 오늘 네. 깨져서 와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은 거 없나 봤더니 과일 양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나오는 영양 성분의 과일보다 더 줄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밥 대신에 과일 먹어 이런 분들 꽤 그런 있으세요. 분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과일 주범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단백질은 챙겨야 되지만 탄수화물 과일을 좀 안심하면서 그러니까 드시는 뭐 경우가 있는데요. 비타민이 많이 네. 들어있다 뭐 한다 네, 하지만 맞아요. 아니에요. 비타민보다 더 문제는 탄수화물, 당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